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2월 9일부터는 정당 후보자 명의 광고 등이 제한 금지됩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제한 금지되는 행위를 정당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안내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내년 실시하는 양대 선거를 대비해 선거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선거 관련 허위 정보와 의혹 제기에 대한 대응 방안, 법규 운용의 수용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 등 주요 현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정책과 공약 중심의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책선거 공모사업을 실시합니다.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학협력단체, 언론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는 정책선거 공모사업은 12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가 공정보도 의무를 준수하고 인터넷상의 불공정 선거 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정당 및 후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불공정 선거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내년 3월 9일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선거일 전 90일인 12월 9일부터는 정당 후보자 명의 광고 등이 제한 금지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정당,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안내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2월 9일부터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선거법 사전 안내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 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12월 9일부터 선거일인 3월 9일까지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 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습니다. 또 누구든지 정당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 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또는 정기 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입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 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거나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12월 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 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 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실시하는 양대 선거를 대비해 선거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선거관리 중점관리 대책 등을 논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2월 2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2022년 양대 선거 대비 선거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선거자문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제도 선진화를 위해 언론계, 학계, 법조계, 홍보 분야,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 34명으로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기구인데요. 2022년 양대 선거 대비 선거자문위원회의는 선거관리 추진 방향과 중점관리 대책, 선거 관련 허위 정보와 의혹 제기에 대한 대응 방안, 법규 운용의 수용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선거관리와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에 실시하는 양대 선거의 공정성, 정확성,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2월 20일까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학협력단체 등을 대상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선거 공모사업을 실시합니다.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정책과 공약 중심의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책선거 공모사업을 실시합니다. 공모 분야는 정책선거 정보 공유를 통한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 사업, 정당 후보자 등의 정책선거 참여 활성화 사업, 정책선거를 접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 대상 콘텐츠 제작 활용 사업, 정책선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 제작 활용 사업인데요.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학협력단체, 언론기관 등으로 공정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단체에는 사업별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선거 공모사업의 접수 기한은 12월 20일까지이며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등 공모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선거 공모사업이 정책선거의 핵심 가치를 국민들이 공감하여 정책선거 분위기를 조성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가 공정보도 의무를 준수하고 인터넷상의 불공정 선거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정당 및 후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불공정 선거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인터넷 언론은 다양성, 상호작용성, 속보성 등을 바탕으로 언론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언론이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그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요.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불공정 인터넷 선거보도로 인한 정당 및 후보자의 피해 구제는 물론 정당 또는 후보자가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반론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인터넷상의 선거보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공정한 경우 심의 및 조치를 통해서 공정한 선거보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 언론사의 불공정한 선거보도로 인해 정당이나 후보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들은 이의 신청이나 반론보도 청구 등 피해 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해당 선거보도에 대한 공정 여부를 심의하고 불공정하다고 결정한 경우 정정보도 등을 명함으로써 정당이나 후보자는 불공정한 선거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 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그 보도에 공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의 인터넷 언론사에 일정한 보도 요건을 갖춘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의 정당이나 후보자는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반론보도 청구가 접수되면 심의를 통해 각하, 기각 또는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인용 결정 시 해당 인터넷 언론사에 해당 결정 내용을 통지하고 통지받은 인터넷 언론사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내년에 양대 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인터넷 언론사가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균형 있고 객관적인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으며 기타 문의는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연락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하는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신협 중앙회장 선거에는 1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오는 12월 22일 실시하는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에 김윤식 후보자가 단독으로 등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틀 동안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에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았는데요.
김윤식 후보자만 단독으로 후보자 등록을 마쳤으며 임원 선거 규약에 따라 회장은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로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12월 2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 동안 선전벽보, 선거 공보, 문자 메시지를 포함한 전화, 전자우편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선거일 후보자 합동소견 발표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선거 공보는 투표 안내문과 함께 12월 15일까지 선거인에게 발송되며 투표 및 개표는 12월 22일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중앙연수원 다목적홀에서 실시합니다. 선거와 관련한 일상 속 이야기를 재미있게 알아보는 선톡할까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후보자의 기탁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선톡할까요의 박수빈입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누가 출마를 한다더라, 지난번에 떨어진 사람이 다시 도전한다더라 등 국민을 대표하기 위해 도전장을 내미는 입후보 예정자들의 이름이 자주 거론됩니다. 이들이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나 전과기록, 학력 등에 관한 증명서류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톡에서처럼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돈, 바로 기탁금을 내야 하는데요. 오늘은 후보자 등록을 할 때 필요한 기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탁금 제도는 1958년 제4대 민의원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후 폐지와 부활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 기탁금 제도는 후보자가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막고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금액을 사전에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는데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선거별로 정해진 금액의 기탁금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별로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먼저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3억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선거별로 다르게 기탁금을 정하고 있는데요. 광역단체장 선거는 5천만 원, 광역의회의원 선거는 300만 원, 기초단체장 선거는 1,000만 원, 기초의회의원 선거는 2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톡의 참참이가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내야 하는 기탁 금액은 200만 원이 되겠네요. 한편 후보자 등록 전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기탁 금액의 20%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예비 후보자에게도 기탁금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한 것은 예비 후보자가 무분별하게 많아져서 생기게 되는 폐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예비 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할 때에는 예비 후보자 기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기탁금의 금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 따라 여러 차례 변경을 거듭해 왔는데요. 한 예로 1994년 통합선거법 제정 당시 대통령 선거의 기탁금은 3억 원이었는데요.
1997년 5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과한 부담이 될 수 있고 너무 고액일 경우 공무 담임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2년 다시 지금과 같은 3억 원이 됐습니다. 그럼 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공직선거법은 당선 여부,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득표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했을 때 그리고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했을 경우 전액을 반환받고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했을 때는 기탁금의 반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받게 됩니다. 기탁금 납부와 반환 제도는 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나아가 당선자가 되도록 다수표를 득표하도록 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후보자의 성실성을 담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탁 금액이나 반환 기준이 이 후보를 포기할 정도로 지나치게 높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권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을 모아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선거법 묻고 답하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중에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선거법 묻고 답하기입니다. 232만 5,814. 이 숫자는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 성명,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인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데요.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봉투와 홍보물 앞면에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홍보물 맨 뒷면에는 작성 근거가 게재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우편으로만 발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나 공원에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발송 수량 범위 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송 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 대상과 매수 등을 신고해야 하며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일종으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읍면동별로 내용을 달리하여 제작할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대통령 선거의 경우 16면 이내로 제작하여야 합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앞면에는 명칭, 선거명, 선거구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 정당명을 표기해야 하고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 공약과 이를 추진할 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 절차, 이행 기간, 재원 조달 방법을 게재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동일한 내용으로 일종만 제작해야 하지만 발송 봉투 뒷면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각각 다른 공약 사항이나 홍보 내용을 게재해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과 주소를 구시군의 장에게 교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은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부터 후보자 등록 기간 개시일 전 5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선거법 묻고 답하기였습니다. Three, two, one.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월 12일부터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명함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11월 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2022년 1월 31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사퇴, 사망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재보궐선거 확정 지역과 예비후보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선거방송은 선거와 민주주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방송 채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16일부터 전국을 방송 권역으로 하는 IPTV인 뉴플러스TV에서도 한국선거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데요. 이로써 한국선거방송은 올레TV 273번, 뉴플러스TV 256번, BTV 케이블 205번, 제주방송 354번 총 4개의 플랫폼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월 26일까지 내년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해피빈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해피빈 캠페인은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자가 받은 포인트를 무료로 기부할 수 있는 공익 캠페인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피빈 캠페인은 대선 홍보 영상이나 웹툰을 시청하거나 선거 퀴즈나 퍼즐에 참여하면 기부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선거방송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1시 10분과 밤 11시에 TV 선거법 특강을 방송합니다. 엄선된 직원 강사 8명이 공직선거법 내용을 조문별로 쉽게 알려주는 TV 선거법 특강은 선거 행정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선거법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TV 선거법 특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